2023년 2월 13일 국가관리위원회 때까이민 보건부 장관은 민영의료 부문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신규 민영병원 허가를 위해 실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2월 현재 신규 민영병원 270개가 허가를 받았으며 추가 신규 병원을 허가하기 위해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실사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보건부에서는 민영의료 부문 발전을 지원을 하기 위해 신장이식, 혈액투석, 암방사선 및 화학치료 용법에 대해 민영병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곤 금방협회 회장은 일본 금수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 업체와 협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만남에서 일본 업체는 금거래 면허 조건, TT 또는 LC 거래에 대한 은행 거래 조건, 운송 조건, 세관 통관 절차, 코로나 규제 등에 대해 문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일본 시장에는 금 장신구와 코끼리, 호랑이, 말 모양의 금 부적을 수출했으며 투폭 24K 금은 수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18-19년 회계 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양 미얀마 금 수출이 진행이 되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8월 12일 미얀마 상무부는 금 수출입 거래 시 LC 개설을 통한 거래만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미얀마는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에서 그레이리스트에 포함되어 금거래의 경우 더욱 거래 시 규제가 심했으며 LC 개설을 통한 결제 기간만 약 2개월이 소요가 될 뿐만 아니라 미얀마 일본 양 은행에서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7월 초에 양곤 금방협회는 미얀마 중앙은행에 금 수출에 대한 TT 송금 거래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21년 12월 20일 금 수출 대금 5만 달러 미만인 경우 TT 거래가 가능하고 그 외에는 LC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2023년 2월 13일 미얀마 국방부는 계엄령이 선포된 친주 9개 지역 중 7개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들에게 주일 예배를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도록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 허가 명령은 계엄령 중에 포함된 5인 이상 군중 모임 금지를 근거로 시행한 것으로 보이며 계엄령 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명령 공문에 따르면 5개 지역 테이딤, 테딤 타운십, 팔람 타운십, 하카 타운십, 마뚜피 타운십 민닷 타운십 관리부서에서 매주 주일 예배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어떤 종교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주 테딤 타운십 한 교회에서는 2월 5일, 12일 주일에는 정상적으로 주일 예배를 진행하였지만 예배 시간 중 목사님이 앞으로 주일 예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공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결혼식과 장례식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며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2023년 2월 15일 미얀마 대법원은 아웅산수치 전 국가고문 변호단이 제출한 부정부패 혐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변호단은 헌법 19항에 의거하여 누구나 항소할 권리가 있지만 아웅산수치 전 국가고문에게는 항소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2월 10일 미국 석유 대기업 쉐브론이 야다나 해상 천연가스전 사업 지분 41.1%를 매각 금액은 비공개로 하고 캐나다 업체 MTI에 매각 체결을 하였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이후 미얀마 가스전 해외 투자업체들 대부분이 철수 발표를 하였으며 쉐브론도 철수 발표를 한 지 1년 만에 매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다나 천연가스 사업 지분 구성은 쉐브론 41.1%, 태국 PTTEP 37.1%, 미얀마 석유가스공사 21.8%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쉐브론은 야다나 가스전 지분 28%를 가지고 있었으나 먼저 철수 발표를 한 토탈 에너지지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41.1%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분 비율 확대는 더 큰 지분을 확보하여 미얀마 석유가스공사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합니다. 미얀마 전력부 장관은 전기 자동차 EV 충전소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태양광 발전소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스 리뉴어블 에너지는 중국산 60kW 전기차 충전기 5세트와 200kW 전기차 충전기 2세트를 수입하였고 NTK 모터스는 60kW 전기차 충전기 5세트를 수입하였습니다. 충전기는 양곤, 만달레이 고속도로의 넘버3 톨게이트, P주차장, 네피도 주차장, 네피도 장붓길이 타운십 시장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미얀마 산업부 장관은 전기차 충전소 38곳 51개 충전기 설치를 허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양곤 지역 교통위원회 YRTC는 양곤 시내 버스 차량 중 개인 소유 시내 버스 차량을 공기업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버스 운영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5월 31일까지 공기업으로 변경하지 않은 차량은
운영 면허 및 CNG 충전 면허가 정지된다고 밝혔습니다. YRTC 사무총장은 특히 개인 소유 버스 차량들이 중앙선 침범 주행, 과속, 바가지 요금 청구 등의 위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통제가 가능한 공기업으로 전환할 것을 명령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이미 시내버스 580대에 대한 CNG 충전 면허 중단 처벌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YBS 버스 차량 5,000대 중 개인 소유 차량은 1,000대라고 합니다. 양곤에서는 136개 버스 노선에서 총 3,400대의 버스가 운행되며 하루 130만 명의 승객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상무부는 2022-23년 회계연도 10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광업 수출은 약 3억 달러가 감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 말까지 해상과 육상을 통한 광업 수출은 8,879만 달러를 기록하며 작년 동기 5억 6,557만 달러 대비 2억 7,678달러가 하락하였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광물 및 금속 7,081만 달러, 옥 2,070만 달러, 보석 1,291만 달러, 기타 광물 1억 8,496만 8천 달러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2023년 2월 16일부터 미얀마 모바일 통신사들이 개인정보가 업데이트 안 된 심카드를 중단시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22년 12월 국가관리위원회 통신최신부는 모든 모바일 통신사들은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바고 지역의 한 주민은 MPT 심카드가 중단이 되면서 전화 수신도 안 되어 다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MPT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수수료 5,000잣을 지급해야 했다고 합니다. 현재 MPT와 아톰에서 중단이 되고 있으며 마이텔은 아직까지 중단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양곤전력공사는 양곤 북부지역 관할 공무원 73명과 함께 쉐피따 공단에 있는 150개 공장을 대상으로 불법 전력 사용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단속은 공단 일대 공장에서 불법 전력 사용 적발 사례가 있어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하며 앞으로 적발 시 미얀마 전력법에 따라 불법 전력 사용으로 발생한 손실액을 산정하여 벌금 또는 손해배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력 검침원들이 상가 또는 공장을 다니며 계량기 조작을 해주고 매달 일정 비용을 받는 경우가 있어 실질적인 단속의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2023년 2월 15일 미얀마 투자위원회는 미얀마 투자법 43조와 100조 비항에 의거하여 전기차 사업을 우선순위 사업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와 관련된 사업들은 전기차 제조, AS, 배터리 생산 및 관리, 연구개발, 전기버스 및 택시 운행 사업, 전기차 충전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미얀마 투자법 75C조에 따라 미얀마 투자위원회 허가를 받은 해당 업체는 관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미얀마에선 구매할 수 없는 기계, 필수 장비, 액세서리, 예비 물품, 원자재 수입 유통에 대해선 법인세까지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2022년 11월 미얀마 기획재정부는 전기차 관련 품목에 대한 무관세 정책을 발표하였고 QBU, CKD, SKD 방식으로 전기차 생산을 하는 경우 면세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얀마 중국 경제회랑 추진위원회는 미얀마 중국 전력 시스템 연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에너지부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양국 오일, 가스, 전력에 대한 협력하고 국가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양국 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회랑 사업들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얀마 전력 부문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이며 1:1로 사업의 일환으로 경제회랑 1단계 사업에서 중국 위난성에 있는 쿤밍, 만달레이, 양곤, 짜우퓨 경제특구를 연결하게 됩니다. 특히 짜우퓨 지역은 미얀마 중국 경제회랑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라카인주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10일 라카인주 짜우퓨 재활용 발전소 개장식에 참석하였던 주미얀마 중국 대사는 중국 정부는 미래 공동체를 구축하고 미얀마 여러 분야와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2023년 2월 21일 미얀마 금융사기 특별수사팀은 현지인 KBZ 계좌를 통한 인출 사기 사건 용의자 6명을 체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은 KBZ은행 대포통장을 개설 판매를 통해 지난 2월 6일에는 양곤 지역 빙간준 타운십 KBZ 계좌에서 1억 200만 짝, 2월 9일에는 까마윳 타운십 KBZ 계좌에서 3,700만 짝, 총 1억 4만 짝 인출 사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2월 12일 현지인 용의자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나이지리아 사기꾼들에게 만잣으로 판매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2월 16일 양곤 지역 달린 타운십 스타시티에서 나이지리아인 남성 한 명과 그의 아내가 현금 인출을 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 이후 나이지리아인 3명을 추가 체포하여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을 보면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K페이 레벨이 업그레이드 공지 게시글을 올리며 범행 대상을 찾았다고 합니다. 또한 KBZ페이 앱에서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페이 계좌를 열었는지 확인을 한 이후 KBZ 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며 연락을 하여 계좌 정보, 비밀번호, OTP 등을 알아내 범행 대상의 KBZ페이 계좌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KBZ 은행 계좌와 연동을 하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후 KBZ페이 레벨이 업그레이드를 하는 동안 동시 접속을 하면 계좌가 동결될 수 있다고 안내를 하며 접속을 하지 못하도록 한 후 은행 계좌에 있는 잔고를 모두 KBZ페이로 옮기고 인출을 하였습니다. 미얀마 금융사기 특별수사팀은 대부분의 개인정보는 SNS를 통해 구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금융사기범들에 대해선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해외 공범자에 대해서도 국제경찰과 협력하여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2월 24일 양곤 여권사무소가 재개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5일부터 온라인 예약 시스템 개선을 위해 예약 시스템을 중단하고 2023년 1월 2일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여권사무소 시스템 개선 작업을 위해 미얀마 전역의 모든 여권사무소를 폐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1월 17일까지 QR코드 예약자를 대상으로 계속 여권 발급을 하였으며 암시장에서 40-50만 잣의 거래가 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성지 순례자와 해외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여권 발급을 해오다가 이마저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2023년 2월 22일 미얀마 여권발급위원회는 2023년 2월 말 신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여권 신청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히고 2월 24일 웹사이트를 통해 신규 온라인 여권 신청 예약 시스템 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미얀마 상무부 무역부는 미얀마 수출 절차 완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전신환 TT 선결제 도입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무역부는 무세남캄 국경무역상공회의 소측에 2023년 2월 11일부터 국경무역을 통한 수출 운송을 위해선 QR코드 기반의 운송허가서를 온라인에서 신청하도록 공지한 바 있으며 성공적으로 안정화가 되면 전신환 선결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